네, 안녕하세요. 코드블랙입니다. 자, 오늘 또 시장 전체 흐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그렇습니다. 오늘 또 시장이 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우선은 한번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죠. 메타 이슈 관련된 부분으로 뭐 효율성 관련된 부분,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수요가 조금은 둔화될 거다. 근데 어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뭐 좋았어요.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좀 차익 빌미. 자, 그런데 이게 사실 순환매, 그러니까 6월에 쏠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과정에 좀 돌입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,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현재 방향성과 무게를 좀 두고 좀 눌림을 받고 있지만, 결국에는 중요한 게 큰 방향성, 추세가 변화되지 않는 거,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. 요거 한번 오늘 좀 체크해 드릴 거고, 그러면서 변동성, 네, ETF로 활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또는 이제 소외됐던 부분, 계속적으로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제가 화장품 쪽,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콜마를 우리가 좀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제가 시황 영상에서 꾸준하게 안내드렸잖아요. 오늘 이게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. 신고가 나왔으니까 챙겨도 되겠죠. 챙겨. 네, 그리고 내가 이제 커버리지 제외 챙긴 것들은 보통 이제 커버리지 제외, 여기서 더 가면 뭐 더 가는 거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좀 나와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이 좀 주요할 것 같고, 자,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뭐 반도체 클러스터 해가지고 건설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, 종목들 보면은 뭐 일성건설, 뭐 금호건설, 뭐 등등등 단발성 테마주의 필요합니다. 조심하시고, 뭐 요게 뭐 지속성이 있는 부분, 뭐 이들이 결국에는 뭐 요 반도체를 공사를 현장에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주도해서 할까요?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. 차라리 뭐 삼성 E&E 그런 거면 모를까. 어찌됐든 단발성 테마주의 필요하다라는 부분.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여러분 이제 최근에, 그러니까 이번 주 하반기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불안함이 커졌을 텐데, 요거 큰 방향성 한번 차트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.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회적인 부분, 어제는 급격하게 올랐더니 어제 상승분을 어떻게 반납. 참 이게 정말 지금 시장이요, 뭐 보통 2, 3%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. 중간. 되게 이것도 수치적으로도 양극한지, 오르면은 뭐 10%는 사실 우습게 반등하지만 빠질 땐 또 10% 우습게 빠집니다. 이게 참 이런 거에 좀 적응해 가면 안 되는데,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.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. 그리고 MLCC 기판도 오늘 좀 사막 콘덴서 많이 빠지는데, 이것도 한번 중심 잡아드리고, 이수페타시는 지금 물량 소화하고 괜찮습니다. 가장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, 전기전력도 결국 AI 반도체 역션 반도체 흐름 속에서 인프라 차원에서는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요거 여전히 좀 중심을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코덱스, AI, 전력, 핵심 설비, 종목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ETF 한번 좀 챙겨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원전 투자 에너빌리티, 그다음에 ESS, 삼성 S대 이런 거는 이제 50만 원 언더 기준으로는 좀 더 물량을 좀 채워가는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쨌든 뭐 7월 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실적 시즌 관련돼 있고, 그리고 좀 피지컬 AI 쪽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, 요거 자 일단은 볼게요. 옵티머스 아틀란스, 양산 임박, 피지컬 AI 성패 가르는 로봇의 눈 등 해가지고, 그리고 테슬라가 7월 7일에 빅뉴스를 예고를 한 게 이제 기가 텍사스 AI 메가 허브 확장에 관련된 부분. 그러면서 뭐 어쨌든 뭐 여기 지금 실적 부분 등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발표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,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로봇 등 어쨌든 차량 칩, 로봇 등 동시 증설 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7월에 어떤 테슬라 중심으로 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테슬라 AI 5 칩, 옵티머스 로보택시 승부수 등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쵸 좀 관심을 갖고,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피지컬 AI 쪽도 많은 눌림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오늘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거 바로 이 메타 관련된 부분 한번 볼게요. 네, 이게 유진 쪽에서 나온 건가? 어찌됐든 AI 우려가 혹독하다라는 건데, 이제 속스가
마이너스 6%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죠. 메타가 이제 핵심은 그거였어요.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임대할 것을 고려한다는 소식으로 파장을 일으킨 건데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 급등이 빅테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자 이게 한 예로 지금 지난주에 급등에 대한 거 애플이 가격 인상했죠.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전략이 사실 그거였어요. 지금은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저가라든지 좀 뭐 디램 가스라든지 어쨌든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쌀 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쪽이. 근데 지금은 계속 이거잖아요. 이거.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. 뭐 쌀 때 늘 대량으로 쟁여둔 것들이 이제 소진되면서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 압박을 받으면서 좀 진행이 된 거고. 근데 여기서 일단은 메타 뉴스를 계기로 높아지는 우려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메타는 3일 전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 크루즈와 이제 1.6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체결했습니다. 엄청나죠. 여기에 구글에다가는 클라우드 용량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요. 지금 메타가 그러니까 지금 딱 해석하는 게 뭐든지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을 앞장세우고 물론 그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뒤로 하면서 솔렘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어떻게 보면 이거로 좀 세론으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삼으면서 좀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안 하겠거나 AI 수요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아니다. 뉴스를 더 보면은 메타가 대여한다는 컴퓨팅 자원은 A100, H100 등 구형 연산 라인입니다. 블랙엘 등 신형 모델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형이라는 겁니다. 구형이니까 필요 없고 버릴 바에 남는 걸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뭐 AI 문의 아니지만 메타의 생각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되 연산 효율이 안 나오는 9세대 라인은 차라리 임대를 주고 ROE를 방어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. 그렇죠?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기도 지금 해석을 했죠. 자, 엔비디아는 컴퓨팅 용량이 절실한 주요 고객들에게 신형 블랙엘을 물량을 추후 줄 테니 그 사이 AMD 등 경쟁 제품을 쓰지 말고 9세대 라인을 엔트로픽 등에 임대하면서 좀 기다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메타뉴스는 AI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. 너무 확대 해석이다. 자,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빠지죠. 하락하죠. 근데 이 방향성이 괜찮죠. 그리고 뭐 주봉으로 20주선이 꺾였나요? 아니란 말이에요. 10주선에서 지지받고 있죠. 그러면은 여기서 30만 원 기준으로 그렇죠. 물론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한 게 아쉽지만 눌렸다가 이제 가는 게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30만 원 기준으로는 언더에서는 다시 좀 모아갈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무게를 두고 간 게 낫습니다. 전략적으로. 그렇죠. 뭐 여기서 이미 뭐 밑에 선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굳이 뭐 일단 실적 시즌까지 끌고 가면서 좀 해 나가면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SK하이닉스 좀 봐볼게요.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상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조정폭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도 지금 250만 원 언더로 내려왔죠. 좀 이격이 조금은 벌어진 감이 있어요. 좀 더 올랐기 때문에. 자, 삼성전자가 이격. 그렇죠. 이게 좀 더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좀 축소되기 때문에 한 220만 원까지 뭐 250만 원 언더에서는 사실 뭐 괜찮다라고 봐요. 그래서 그 구간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안에서는 저는 솔직히 지금 30만 원 언더에서 내려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더 무기를 두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ETF를 하나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솔 어제 AI 반도체 소부장 해가지고 요거 지금 어제 3만 원 돌파하고 나서 막 기준 상단 돌파하지 못했잖아요. 분명히 이거는 돌파하기 전에 한번 좀 변동성 나올 것 같다. 그래서 굳이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 줄 때 저는 ETF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상방 변동보다는 하방이라든지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그때 좀 활용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전기 전력 코덱스 AI 전력 이거는요 지금 보시면 어제 상승하고 이게 장악이 아니라 한번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죠. 그럼 44,000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뷰는 5만 원까지는 계속 좀 끌고 가는 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요거에 속하는 이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?
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락, 장악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꼬리 달고 오늘 뭐 오후에 추가적으로 25만 원까지만 좀 반등해 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요거를 지금 물량 소화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잡혔을 때,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 돌파 후에 27만 원, 그러면 요 물량을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더 충분히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효성중공업은 또 공급계약 공시 이슈가 나왔는데 어쨌든 요것도 지금 350만 원, 그리고 다시 한번 400만 원을 트라이 할지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지금 전기전력 같은 경우 어제 급격하게 상승세가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차익매물 나오지만 오전에 꽤 괜찮게 소화를 해 나가고 있고, 이러면서 오후에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반등이 좀 나와줄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상승폭,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현대도 좀 눌렸다가 다시 피지컬 AI 쪽 해가지고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있죠.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50만 원 언더면은 해볼만해요. 네. 현대차도 50만 원 언더에서는요. 저는 늘 지금 뭐 인덱스,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잘 알고 뭐 공부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지만 이게 아무리 좋고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뭐 성장성이 어떻고 그것보다도 지금은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그런 것보다는, 물론 그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대한 흐름과 그런 부분에서는 가격에 대한 기준을 잡고 결국 시장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,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또 어떻게, 투자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해서 진행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현대차는 이제 50만 원 언더는 사실 그래요, 땡큐 구간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. 그리고 제가 테슬라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핵심만 본다고 했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,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추세 위에서 이중 바닥이에요. 그러면은 25만 원 기준으로 언더에서는 공략이 괜찮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렸을 때 수급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뷰로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, SPC 많이 빠져 좋은데 이것도 수급이 다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8만 원 언더에서는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단기적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준에 대한 가격을 형성해서 설정해서 대응에 임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이거는 뭐 개개인 기준이 있고 여러분이 보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좀 사실 어렵죠. 그러면은 이제 아래 여러분 이제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좀 공부해서 기준 가격을 잡아서 해 나가는 부분 충분히 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, 그렇게 제 인사이트를, 제 뷰를 통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면은 같이 지금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활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와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좀 과하게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긴 해요. 그러면서 여기서 아마 메가 프로젝트 호남 쪽이라든지 그쪽에 지금 반도체 뭐 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쨌든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전공정 쪽이 굉장히 좀 많은 빠르게 반응을 했잖아요. 여기서 뭐 단기 차익률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 추세가 완벽하게 틀어진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언제든지, 물론 저는 지금 이 고점이 사실 어제 나왔다고 봐요.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약간 U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지,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한 17만 원까지는 17만 5천 원까지는 열어두고, 어쨌든 지금은 기준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18만 2천 원 요 구간 어쨌든 밸런스 잡고 볼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아픈 거는 이제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수급도 괜찮았지만 낙폭이 갑자기 급격하게 좀 증가해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인데, 요거는 이제 오후에 좀 더 돌림 나오거나 오늘 좀 이제 빈수급으로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후 볼 거고,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기준선 선언 돌파하지 못했고 일부 소화, 그리고 오늘 또 물량 소화하고 이거 13만 원 기준으로 지금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. 13만 원 언더에서 좀 대응해 나가고 돌파 시에는 1차적으로 14만 원까지에 대한 1차 타겟을 잡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
그리고 나서 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으로는 ESS, 삼성 SA 오늘 50만 원 언더에서는 좀 담아보는 관점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요거 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추가적으로 좀 담아가는 부분 매집주 관점에서 조금씩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분할 매매해 나가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요거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빠르면 2분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도 깔려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돼서는 자 우리가 한국콜마 계속적으로 좀 제가 이 8만 원, 9만 원 언더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가격대 지금 어떻게 오늘 12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신고가 나왔습니다. 좋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신고가 나와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혹시라도 좀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고 계신다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챙겨 주시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쵸, 뭐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 요 정도도 괜찮습니다. 네. 그리고 차트적으로 하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이게 보톡스의 이제 필러 쪽으로 좀 더 좋은 이제 어떻게 리투어죠. 리투어 차트가 굉장히 견고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격을 맞춰가면서 이격도 오르락 하면은 조정하는 흐름 나와가지고 근데 추세를 안 깨고 요런 흐름 충분히 오늘 저는 10만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서 팡 튄다? 그럼 그 좀 더 빨리 또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. 속도감 있게. 그럼 그때 좀 챙겨 나오면 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9만원 언더에서 짜잘짜잘하게 좀 자리를 잡고 약간에 대한 그 매도세가 좀 낮아지면서 자리를 잡는 흐름 나와주는데 아직 하락 기울기가 점차 이제 9만원 언더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좀 대응해 나가는 관점 9만원 돌렸을 때 다시 한번 이제 1차 10만원 11만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 흐름 여전히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셨죠? 네, 뭐 로봇이라든지 지금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요 지금 고점 영역에서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미 선조정 받은 것들에 대해서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좀 한편으로 같이 잡아가는 게 오히려 지금 좀 유효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전략적으로 7월 순환매장 어제 지수 레벨 자체는요 6월보다는 낮아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수급이라든지 순환 자체적으로는 시장에서 6월에 한쪽만 쏠렸다라고 하면은 7월은 좀 더 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. 그렇죠? 요게 좀 핵심이니까 요거를 한번 중심으로 어떻게 내가 좀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밸런스를 잡아갈지 좀 더 고민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 역시나 제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매일같이 이렇게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, 그럼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기서 끝.